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한동훈 당대표 출마 관련돼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의 워딩 중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한동훈 당대표 출마는 명분도 없고 책임 정치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선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패배를 하고 나서 아까운 표 차이로 졌다라고 이제 정신 승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당권에 이 도전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기 사람들로 심어가면서 거의 이제 혁명 정당으로 이제 이재명 사당화를 다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정당의 다양성의 위기가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미 도래를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논란의 중심과 당이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는 중심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이재명이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야당에서. 다수석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참 저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들도 책임을 안 지는데 국가 운영을 맡겼을 때 과연 책임을 지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책임을 져야 될 때다 지금은. 네, 섭섭하셔도 책임을 져야 할 때다. 아니 왜 용산에서 또 온 다 싸놓고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 거의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이번 국민의힘 선거의 참패는 99%가 이제 용산발 이제 리스크였고요. 네, 저는 1% 정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왜 때를 기다려야 되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임 정치 문제도 있고 정치인으로서 도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응당 그렇게 해왔던 게 한국 정치의 관례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보수가 정신을 못 차렸다. 네. 그러니까 이 보수가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유튜브가 말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어떤 시간이냐? 그러니까 이 총선 패배에 대한 객관적인 이제 분석, 객관적 분석이 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무슨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좌익이네, PC주의자네, 예? 무슨 뭐 빨갱이네, 이런 정말 한심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거 인선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역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정현. 예. 이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자기가 그냥 제일 편한 사람, 네, 그냥 삼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고 호응해주고 정신석이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쉽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예, 제가 다 말씀드린 거. 객관적 분석, 그리고 무슨 네거티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미래를 예측해보면 이런 짓거리를 지금도 방송 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때가 되면 한동훈의 이름을 외치게 될 것이다. 이거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한동훈의 이름을 외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예전에 일전에 방송에서 여러분 2018년부터 시진핑 주석 마오쩌둥 노선 길 간다라고 했을 때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런 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공부가 덜 돼서 네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텔레비에서 너도 나도 다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다시 한동훈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다. 누가? 보수 우파는 부르게 돼 있다. 근데 제가 보수 우파의 이런 DNA 같은 거 보면서도 참 아쉬운 것이, 지금 사실은 차기 대권 후보로 한동훈이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보수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한동훈이가 아니었으면 108석 얻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얻지도 못했어요. 이 정도로 경제 민생이 파탄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했다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시장 바닥 나가보세요. 인플레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받고 있는 월급이나 어떤 생활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대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108석을 가져왔다라는 거지. 부산에서는 한 석 빼고 다 가져왔어요. 참패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참패라고까지 저는 생각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분명히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배를 좌초시키기도 하고 띄우기도 하는 거는 민심이고 당심이고 이런 국민들의 염원, 지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라. 네, 조급해하지 마라. 어차피 이 핵심 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간이 갈수록 지게 될 것이다.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 아니라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편이다. 네. 그리고 높아지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연을 확장한다라는 거는, 외연을 확장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도로의 확장이잖아요. 중도로의 확장이란 말이야. 이 중도로의 확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집구석이 정돈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그죠? 공고하게 단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확장을 하는 것이지, 이게 요동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확장을 한다 해도 절대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중도로의 확장이란 말이야. 중도로의 확장이 이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필수입니다. 근데 중도로의 이 확장을 할 때 또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내 집 안에 있는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의 대립이나 어떤 이념의 대립이나 이런 간극을 적절한 내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재정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보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데올로기, 그죠?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거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인사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깔끔한 해명을 통해서 당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갈무리해서 본인의 정책 자산으로 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